그다음에 알리비티 논박. 알리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알리비티 용어는 이게 저기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면접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상담사, 부수고사, 알리비티. 그리고 이 알리비티 때문에 떨어진 사람 많아요. 면접에서 시험 치고 와가지고 대답 못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대답하기가. 이거 알리비티 원어가 rational, emotional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behavioral, therapy.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예전에 이 B가 없었어요. rational, emotional therapy였어요.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합리적 정서 치료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약자는 뭐죠? RET예요. 이거 RET로 쓰는 책도 있어요. 제가 쓴 단기 완성에도 RET 문제로 나간 게 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오자 아니냐? 오자 아닙니다. 옛날에는 B가 빠지고 E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론을 만든 앨리스라는 사람이 여기다 B를 하나 더 첨가한 거예요. 중간에 이론이 확장되면서 RET, 그래서 합리적 정서치료로 번역이 됐어요. 그 뭐라고 질문이 들어오냐면 RET는 여기 B 빠져서 B를 집어넣죠. REBT는 정서치료 아니에요? 라고 나오던데요, 책에. 정서세라피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정서치료 아닙니다. REBT는 인지치료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번역이잖아. 이게 합리적이 아니라 인지입니다. 인지를 말.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커그니티브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두 명의 쌍벽에 두 명의 대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백이에요. 백. 동시대 사람. 백이 이론을 더 먼저 전개했어요. 여러분들 백 알죠? 백의 인지치료. 그게 동시대 사람,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토론을 벌이게 됐단 말이에요. 둘이 서로 안 친했어. 백이 이론을 전개한 게 인지치료죠. 커그니티브 테라피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지켜보던 앨리스가 여기 인지 썼잖아. 커그니티브 세라피. 나는 레셔널로 쓴 거.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제가 베낀 게 들통나잖아요. 그리고 레셔널 세라피로 바뀐 거죠. 레셔널 세라피죠. RT. 그래서 RT라는 말 많이 쓰는 게 어디죠? 현실 치료죠. 거기 리얼리티 세라피죠. 이 RT가 아니라 여기 RT는 레셔널입니다. RT 하면 헷갈려요, 서로가. 그래서 RT 쓰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RT가 맞는 거. 이게 인지치료의 약자예요. 앨리스가 개발한 레셔널 세라피예요. 근데 이거랑 너무 헷갈리잖아. 이 인지랑 T, 레셔널. 알고 보면 인지치료거든.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새로 창작하는 데는 귀신 같아요. 그래서 레셔널 세라피라는 걸 만들고 이거와 자기가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모셔널 하나 집어넣어. 레셔널, 이모셔널. 나는 정서가 치료가 돼. 너는 인지만 치료하지? 나는 정서도 치료한다? 이렇게 해서 이모셔널 세라피도 집어넣은 거야. 이모셔널. 알겠죠? 이모셔널 세라피라고 아예 해버리든가. 그런데 인지치료거든요. 논박이잖아. 설명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서가 치료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기법은 상당 부분 인지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셔널 테라피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자기는 이모셔널도 중요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레이셔널 이모셔널 테라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앨리스라는 사람이 원래 환자예요. 무슨 환자냐면 중증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엄청난 불안장애. 이 기법이 알리비티 기법이 자신의 중증 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공황장애와 같은 범불안장애. 중증 범불안장애 환자였어요, 이 사람.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범불안장애 환자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법으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알리비티를 개발한 거예요. 그중에 이모셔널이 치료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셔널이라는 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연구하고 연구했더니 이모셔널은 결과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책에서 번역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거랑 다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할게요. 책들을 학습심리학 공부를 하신 걸 보면은 SR 이론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의 이론이죠. 여기서 점차 나오다 보면은 SOR 이론이 나와요. 이거는 인지죠. 오가니즘의 준말입니다. 오가니즘. 오가니즘이라는 말은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들어갔냐면 쥐 갖고 썼거든. 사람이라고 하긴 어렵죠. 여기 H를 써야 되지. 만일에 사람이 주된 대상이라면 자극을 사람이 받아들여 반응하더라. 직접 반응하진 않더라. 근데 실험이 되게 쥐 가지고 했거든. 쥐들끼나. 그래서 그냥 유기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에서 오가 된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매개가설. 요 매개가설이 인지 CBT죠. CBT의 기원이. CBT는 어떤 거죠? 사건이 있고 A, B, C가 있죠. 행동, A, B. 엔티시던트 선행사건, C 컨시퀀스 결과. 어떤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감정과
행동이죠. 직접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해석을 거쳐서 영향을 받더라는 이걸 우리가 해석 인지라고 하죠. 신념. 해석을 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신념이나 기억을 사용하죠. 생활 토대로 기억. 그래서 이거를 belief, 신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인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의 사건, 엔티시던트 사건, 선행 사건은 C, 결과, 감정이나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B, 내담자의 해석을 거쳐서 영향을 주더라.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틀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SOR 이론에서 출발한, 알겠죠? 여기서 모든 심리학 치료 이론이 파생됩니다.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 여기서 나왔고, 인본주의에서 어떻게 하죠? 자극에 곧 반응하지는 않는 현상학적 경험이 주관적 세계라죠. 이게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 생각, 감정, 그 순간적인 느낌도 다 달라진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인본주의는 현상학을 중시. 사람이 때때로 다르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고 다음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계속 변하는데 왜 옛날 그 사람 갖고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프로이트. 과거를 갖고 사람 계속 평가하지 마라. 현상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인지치료를 이해하시려면 여기서 지금 뭐도 나오죠? 여기서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죠. 사회 관찰 이론. 가리킨 대로 행동해야지 맞잖아요. 안 가르쳐도 행동이 나오더라. 아무 이거 없어. 없는데 행동하더라. 뭐죠? 관찰했다. 행동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기억에 의해서 관찰하고 관찰학습이라고 그러지. 이거 그냥 보기만 해. 대리학습이라고 하죠. 대리학습. 대신 남이 공부하는 걸 보기만 해도 배우는 걸 보기만 해도 상 받는 걸 보기만 해도 그 행동은 증가하더라. 대리강화. 남 상을 받는 걸 보기만 해도 그 행동은 억제되더라. 대리학습이죠, 이걸. 그래서 하회학습 이론도 여기서 나왔어요. SOR 여기서 나왔죠. 이 O는 뭐죠? 하회학습 이론은 매개체는 이 O는 관찰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관찰만 해도 직접 자극을 받고 상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더라. 되셨죠? 그래서 인지치료의 기본은 SOR, 4개 가설이 추가죠. 모든 치료는 행동치료 빼고요. 행동치료는 행동수정 빼고 우리가 데시탈트 이론 그 부분의 심리치료는 4개 가설을 토대로 하고 자, 여기에서 이 알리비티가 나온 거예요. A, B, C가 있고 A와 C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C를 바꾸려고 하죠. 이 C가 뭐가 있었죠? 아까 행동, 감정이 있었죠. 감정이 바뀌어 행동이 바뀐다죠. 중요하게 바꾸고 싶은 건 감정이었죠. 그래서 이모셔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알리비티는요. 이 B를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요. B를 논박이라. 논박을 통해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이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이성적 신념. 신념. 이거를 논박해서 깨트려서 B자 빼고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니까 감정이나 행동이 바뀌더라. 그 이론적 틀은 그래요. 이게 알리비티예요. 그런데 인지치료 우리가 말하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죠. CBT는. 그럼 질문 같은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상담사 면접 시험에 알리비티 설명하시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에는 2급들도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2급 질문이나 1급 질문이나 그게 그거예요. RBT와 CBT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 차이를 묻는 거죠. 같은 줄 알잖아 우리가. CBT는 인지 행동 치료죠. 인지 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죠. 인지를 바꿔서 행동을 바꾼다. 자, 그다음 인지 치료는 뭐예요 그럼? 그냥 인지만 고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든 감정이 바뀌든 관심 없어요. 인지를 바뀌면 그럼 왜 여기는 인지 치료를 강조해? 여긴 또 이론이 달라요. 왜 인지만 치료하고 땡, 난 다른 거 관심 없어 하느냐? 아까 여기 인지행동 치료 알리비티에서 지금 더 중요한 변화가 감정의 변화다라는 걸 알았죠. 더 중요한 건 생리적 변화예요. 몸뚱아리가 바뀌는 거지. 몸의 반응. 이거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배탈이 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배탈 난 척 할 수 없잖아.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차분한 척 해야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생리적인 건 거의 다 자율신경계가 만들어요. 우리 행동의 90% 자율신경계가 만든다. 이 자율신경계는 뭐죠? 불수의라고. 불수의는 뭐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행동의 90%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조금 바꾸고 확장하면 내 인생의 90%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90%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타인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 우리는 대부분. 알겠죠? 자, 이게 생리적으로 바뀌면 심장도 안 뛰고 불안하지도 않고 좋은데 이게 좋은데 이건 어려운 거다. 불수의 영역이니까 자율신경계 영역이니까 감정 있고 인지 있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요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다. 근데 이 생리적인 부분이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 감정이라고 그래. 이모션. 이 모션이라는 건 모션, 몸이에요. 몸의 움직임이 밖으로 나왔다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곧 뭐예요? 몸이지. 그래서 요즘 몸 자각 운동이 감각 운동 세라피. 그래서 나오는 거. 자기 몸을 자각하지 않으면 감정 자각이 안 된다. 알겠죠? 감정이 내 몸이고 내 몸 자각이 곧 셀프 자각이다. 막 이렇게 막 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어렵죠? 조금 복잡해요. 여기 부분에서. 이게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한 것 같으냐면 우리가 지금 상담의 분야가 너무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걸 번역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왜곡된 번역이 지금 근 몇십 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 지금 심리학계 혼란이 일어나는 건 거의 다 번역 문제예요. 지금 인지치료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인지치료, 학습치료, 학습 심리학에 나오는 SOR, 매개가설에서 나왔다. 자극과 반응은 직접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개체를 통하여 여기 유기체의 기억이나 해석을 통해서 반응으로 이어진다. SR 이론의 출발점이었고 SR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또 하나의 SOR 이론이 나왔죠. 이걸 매개가설이라고 한다. 자, 인지치료가 있고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요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인지치료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요 오죠. 인지행동치료도 어디죠? 여기죠. 그런데 인지치료는 여기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인지치료는 왜 여기만 관심을 기울여요? 여기 자동으로 바뀌니까. 여기 바뀌면 여기 자동으로 바뀌니까. 여기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인지행동치료는 여기도 바꾸지만 여기가 바뀌는지 바라보면서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의 목표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인지치료의 목표는 뭐예요? 인지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RBT는 지금 어떻게 다르냐? CBT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요거를 지금 답하는 중이었어요. RBT는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herapy다. 요게 인지라고 그랬어요. 요게 정서고, 요게 행동이고, 그다음 치료죠. 그래서 요거를 인지를 이름 부르기 좋게 지, 정행, 치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초기에 있었어요. 지식, 인지, 감정, 행동, 치료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합리적,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정서적 행동 치료라고.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행동이 빠졌던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 이 시대 전에 rational, emotional therapy였다 그랬어요. rational, emotional therapy.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됐다고요? 합리적 정서 치료로 이름이 번역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로 바뀌었다고? 정서 치료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치료가 RBT는 원래 인지 치료란 말이에요. 합리적 정서 치료인데 정서 치료가 돼버린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앨리스가 얼른 여기다 행동 치료를 집어넣은 거예요.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다. 행동 치료하기 위해서 인지와 정서로 접근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하시면은 오해가 돼요. 이 인지행동 치료는 요게 원어는 뭐예요? 커그니티브 CBT죠. 이거는 뭐예요? CT죠. 다르잖아, RBT는. 그럼 이거랑 차이가 뭐냐 묻는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담사 면접시험에서 CBT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인지를 수정해서 행동을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RBT는 뭐냐? CBT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RBT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 세 군데로 접근하는 겁니다. 동시에 접근해서 치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그럼. 두 개의 차이를 물으면 안 되죠. RBT도 CBT에 속하니까. 그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할 수 없잖아. 질문을 받은 사람이.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질문 받으면 동시에 헷갈려요. RBT는 논박해서 합리적인 정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CBT는 뭐냐 그랬더니 여기도 인지를 바꿔서 행동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둘 차이가 뭐냐? 그럼 거기 가서 낙혀요. 알겠죠?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 것도 인지 치료잖아. 인지를 치료했잖아. 그럼 둘 차이가 뭐냐? 그 얘기 묻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 말이 자기가 꼬여가지고 당황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상담사 면접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임상심리사만 안 하시고. 그때 그 면접 시험에서 질문해서 답할 때 보면은 큰 틀리는 거 다 발견해요. 알겠죠? 전문가들이 나서 밥 먹고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비슷하게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출발하세요. 대충. 그리고 책 틀린 거 너무 많아요. 틀린 책
너무 많으니까 책들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가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알리비티 조금 보강을 할게. 알리비티 지금 여기 알리비티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리비티. 레셔널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할게요. 왜 레셔널이 인지라는 말이냐? 그러면 앨리스는 레셔널이라는 말 그렇게 좋아했느냐? 앨리스가 좋아한 말은 레셔널이 아니에요. 여기다 아예 야를 붙이니 irrational이. 이게 곧 인간이다. irrational한 것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죠? 자기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걸 아는데 불안해. 밤새 잠 못 자고 막 그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잠도 못 자고 막 밤새 걱정하고 막 하는 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미쳤구나. 짐승이구나. 이건 인간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 나는 irrational한 존재라고 자기가 장애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요한 속성은 뭐다? 불합리하다. 요게 중요한 키예요. 불합리한 존재다. 이걸 뭐로 만든다? 존재로 만드는 게 치료다. 근데 이 책들이 가끔가다 제가 책을 보면 이 RT를 정의하는데 인간관이 어떻게 써 있는 책이 많으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고로 교육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나온 책이 많아요. 틀렸다니까. 인간관이 뭐라고?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라. 잘 안 봐. 합리적인 사고를 갖기가 어렵다. 고로 쭉 교육해야 돼. 고치기 힘들다. 한 군데로만 접근해도 안 된다. 인지로만 접근해도 안 되더라. 세 군데로 접근해라. 감정, 인지, 행동, 직접 바꾸기도 해라. 여기 행동치료가 들어온 겁니다. 행동적 접근, 인지적 접근, 정서적 접근. 세 가지 접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RBT는 다른 CBT와 다르게 CBT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CBT가 넓어요. CBT에 행동치료도 들어갑니다. 행동수정 들어가요. 행동치료 다 들어갑니다. 인지치료 다 들어가요. 이와 같이 RBT도 들어가요. DBT도 들어갑니다. 뭐도 들어가죠? 또 요즘 나오는 액트도 들어가죠. DBT도 들어가요. 현진법도. 그래서 CBT는 아주 넓은 분야예요. 행동치료도 들어가니까 행동치료법을 다 차용하거든요. 필요하면 다 끌어다 쓰는 게 CBT예요. 그 중에 RBT가 있단 말이죠. RBT는 어떻게 한다?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고 변화가 어렵다. 이 불합리한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동물성이 강하다예요. 동물이다.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동물적 존재라고 말한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심리학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인간은 동물이다.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그 얘기를 뭐로 썼어요? 무의식이라고 썼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행동한다. 불합리한 존재다.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RBT의 인간과는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고 잘 안 바뀐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지 수정도 하고 논박도 하고 행동을 직접 고치기도 하고 정서적 세라피도 직접 느끼게도 해주고 해서 세 군데에 직접 접근해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계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어렵다 안 바뀐다. 그래서 알리비티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리비티에서 또 하나 파생되는 기법이 나오죠. 너는 세 군데냐? 나는 일곱 군데다 하는 이론이 있죠. 그게 이게 MMT 이론. 이거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던데 MMT 기법. Basic ID. 행동, 감각, 정서, 대인관계, 인지, 여기 이거 뭐더라? 이미저리, 심상. 여기 아이가 두 개니까 앞에 건 심상, 이건 인터퍼스널. 이거는 생리적 상태예요. 드러그, 중독이나 신체적 상태. 이거 나중에 나오니까 못 받아 적었다고 지금 막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못 알아듣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을 하시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계속 반복돼요. 아시겠죠? 오늘 첫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와가지고 복잡한 걸 했는데 좀 복잡해요. 이 분야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다 몰라요. 자, 그래서 MMT는 너는 세 군데냐? 알리비티, 너 세 군데지? 난 일곱 군데로 동시 접근한다. 일곱 군데. 일곱 군데로 접근하는 순서를 정한 걸 뭐라 그래요? 트래킹이라. 트래킹 기법. 둘, 넷, 여섯. 트래킹 기법이 있죠.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디부터 순서를 정하는 걸 트래킹이라고 해요. 동시에 일곱 개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이거 쓰는구나. 이 두 번째 여기 쓰는구나. 여기 쓰는구나 해서 자주 사용하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쪽을 우선 접근하는 거, 선호하는 기법을 그래야 반응이 나오니까 빨리 나오니까 그리고는 선호하지 않는 기법 7번째 여기는 접근을 안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는 방법 1에서 여기 7까지 가는 방법 이걸 다리 놓기 작년에 시험 나왔죠? 작년에 나왔나? 아니 작년에는 그게 나왔구나 기본 원리 MMT의 기본 원리 이걸 다리 놓기라고 브리징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이 앞에서 계속 놀잖아요. 이거 안 쓰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펄떡 안 가더라. 안 써봤던 방식이니까. 여기까지 가도록 다리를
놔주는 기법이다. 다리 높이가 나와. 아시겠죠? 7가지를 모두 측정하는 기법. 순위를 정하는 건 트래킹이라고 하고, 추적하기라고 하고, 여기 이제 기출문제 있어요. 못 알아들으신다고 갑자기 저거 얘기 왜 해? 마시고 나중에 또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요지는 뭐예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는 말은 행동치료입니까? 아니에요. 인지치료예요. 인지가 중심이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요거를 요즘에 나온 새로운 요즘 똘똘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드디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거를 책을 낸 게 있어요. 제 책에 이거를 제가 제안했어요. 이 용어는 틀렸다라고 번역서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8년도인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행동치료가 아니다. 인지치료다. 이런 용어를 쓰면 오해가 생긴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인지, 정서, 행동, 치료로 바꾸든가, 행, 치료로 바꾸든가, 용어를 바꿔라. 이걸 제안한 게 있겠죠. 근데 그 뒤로 아직 안 바뀐 책이 많아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즘에 나온 책이. 요거 똘똘하신 분들이.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꾸시고, 요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CBT와 RBT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라. 그분들은 RBT를 아는 거예요. RBT는 차이가 뭐라고요? 그냥 보통 CBT라면 인지, 정서, 행동 세 군데로 접근한다. 세 군데로 접근하는 CBT다. 근데 다른 CBT는 인지, A, B, C 중에 B를 주로 고쳐서 C를 만든다. C 안에는 뭐가 있죠? 행동과 감정이 있죠? 이렇게 해서 CBT는 요게 특입니다. 임상 장면에서 CBT 많이 쓰거든요. CBT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B를 수정하는, B를 논박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RBT 이론 중에서 뭐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요즘 CBT 그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인지적. 그래서 RBT는 세 군데의 접근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정서적 접근,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이 있다. 인지적 접근 논박이에요, 보통. 그죠?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 행동은 행동치료입니다. 진짜 행동 수정하는 거. 정서적 치료는 예를 들면, 이게 또 저 사람마다 정서로 집어넣느냐, 인지로 집어넣느냐, 조금 달라요. 근데 정서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홍수법이 있어요. 그죠? 홍수법은 뭐냐면,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람 앞에 가면 대인 불안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 앞에만 가면 커피도 마시는데 덜덜 떨려? 손이 자꾸 떨려. 그래서 떨리는 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을 해? 홍수법을 주면 더 떨어봐라. 더 심하게. 이렇게 하면 감정을 더 느껴봐라. 그때 더 떨면 어떠냐? 여자 앞에 더 떨었더니 픽 웃음이 나오더라. 이런 걸 경험한. 또 수치심 공격법이라는 수치심. 수치심 때문에 자기 행동을 잘 못하는 거죠. 수치심을 이용해서 수치심을 공격해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그 앨리스가 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몇 명에게 제가 오늘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지하철 패스나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혹시 저에게 지하철 비용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라. 요 수치심 공격. 앨리스는 처음에는 창피해서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봐라 한번. 그 다음에 느낌을 갖고 와라. 저도 이거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은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빌려주고 욕하지 않더라. 안 창피하더라. 저는 어떤 걸 써봤냐면 내 남자한테 엄청 사람을 의식하고 비난에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남들이 나를 욕할까봐 행동을 자유자재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건너가는 것도 못해요. 버스 같은 데서도 뒷자리 앉았다 앞자리 나오는 게 어려워서 앞에만 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부러 지하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오늘은 저 끝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해봐라. 좀 한가할 때 한번 해봐라. 그다음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진짜로 시키면 와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요, 그래요. 이게 수치식 공격법이에요. 엘스가 내는 과제 중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 어떤 전철 안에 이렇게 타고 이게 벌러덩 누워보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 또 누워보라. 누워서 리시버에 귀를 꽂고 음악을 들어봐라. 사람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어봐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심하지 않더라. 아무도 뭐 쳐다보지 않더라.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시선이 지금 어렵잖아요. 수치심은. 그래서 남의 시선이 나에게 그렇게 쏠리는 게 아니구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수치심 공격법이에요. 이게 앨리스의 RBT 중에 정서적 법 대표적인 알겠죠? 홍수법은 행동주의 기법이기도 하고 정서적 기법이기도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앨리스 이론에서는 RBT에서는 기법을 세 개로 나눈다. 이게 다르고 세 개 다 동시에 사용한다. 앨리스는 우리는 세 군데로 반응한다. 세 군데로 접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따다가 이거 MMT 만든 사람은 라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대가죠. 라짜루스.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 우리가 우울증은 대개가 학습된 거다. 뭐 한 것이다.
학습된 건데 무엇을 학습한 것이다? 무기력감. 나는 안 돼. 무능력. 나는 안 돼. 라는 걸 배운 결과.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 자포자기 하는 거다. 영어로 하면 learn. 학습되어졌다. 수동이죠. 어쩔 수 없다. help. this. 용어를 만든 사람이 맞죠? 이 사람이 7개의 그 접근법을 동시에 해야 된다. 세 번째 접근 되냐? 그게 말이 돼. 인간이 복잡한데. 7개는 접근해야지. 7개의 용어를 베이직 아이디라고 만든 거예요. 행동, 감정, 서 이미지, 심상, 감각, 대인관계, 그 다음 생리적 상태도 접근해야 된다. 또 이와 비슷한 이론이 또 있어요. 네 군데로 접근하는 게 혹시 아십니까? 네 군데로 접근하는 이론. 현실 치료예요. 현실 치료에서 하는 거 보죠. 행동, 감정, 인지, 생리죠. 왜 우리가 자꾸만 인지에 목숨을 걸고 인지 치료가 이렇게 확장됐느냐. 생리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거를 번역한 것이 감정이다. 이 모션이죠. 그러면 언제는 모션이 없나요? 생리 안에? 있지. 항상 있는데 언제만 밖으로 나와요? 이는 이게 나온다 뜻이에요.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온다. 몸 안에 있는 거는 작은 모션이지. 작을 때는 가만히 있더라. 근데 커지면 밖으로 나와서 감정으로 느끼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생적인 상태는 항상 자강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쪽은 어디예요? 게슈탈트.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인지치료는 왜 인지치료가 중요하냐면 이거랑 같은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바꾸는 건 생리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과 같이 어렵다. 자율신경계라고 했잖아요. 90%가. 불수의근이라고 했잖아요. 감정 바꾸는 건 거의 어렵다. 90%내 마음대로 안 된다. 감정은. 근데 인지는 내 마음대로 되더라. 행동도 내 마음대로 되더라. 근데 행동 바꾸는 거는 가짜예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얘랑 둘이 싸웠어? 화해, 악수, 쉬워요.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욕을 하고 있잖아. 증오심이 타오르고. 그러니까 행동 바꾸는 건 소용이 없더라. 이거는 행동은 진짜 바뀌는 게 아니다. 감정은 바꾸기가 어렵다. 인지는 바꾸면 파급 효과가 있더라. 감정이나 행동에 다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인지에 집중한 거예요. 알겠죠? 인지가 지금 100년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여러분들 인지가 성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인지치료의 성공이 유지되는 비율이 논문에 나오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예요. 생각 바꿨는데 생각이 유지되나요? 대부분 여러분들 신념 바꿨는데 바꾼 거 평생 갑니까? 결심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논박에 의해서 자기 신념 바뀌었는데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 게 평생 유지됩니까? 습관 바뀌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30%밖에 성공 확률이 없더라예요. 지금 나온 결과는 뭐예요? 인지치료의 설실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대안으로 나온 게 뭐예요? 행동, 액체. 바꿀 수 없다, 인간. 그냥 수용하지. 싸우지 말고. 인간은 원래 합리한 존재다. 동물 같은 존재다. 충동적인 존재고 욕심이 있고 뭐 그런 존재다.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가 쉽고 부정적이기가 쉽고 불행하기가 쉽고 남을 좋아하기보단 싫어하기가 쉽고 자기를 존중하기보단 자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기가 쉽고 그런 존재다. irration. 그 존재를 수용하죠. 그게 액트입니다. 알았어요? 싸우지 마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마라. 다 irration. 다 동물이다. 몇 퍼센트가 동물이라고 했어? 아까 90% 자율신경계다. 알겠죠? 뭐 90% 동물인 것들이 뭐 많이 준 겁니다. 99%. 제 생각엔 90% 후한 거예요. 99% 동물입니다. 인간. 0.0001%입니다. 인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걸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그런 인간은 불가능. 그런 인간은 알았어요? 네, 우리는 99.9%. 제 생각에 이거는 99.9%, 순도 99%, 0.0001% 인간. 이게 더 많아요, 동물적인. 그래서 불행하고 싸우고, 우리 상담의 대상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막 개를 이어 기득을 살아가. 3대만 가면 집안이 망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왜 안 되지? 부자는 왜 부자인 자기 재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성공한 걸 왜 유지하기가 어려워? 아시겠죠? 그래서 액트가 나온 거예요. 질문이 요즘에 지금 여기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왜 길게 여기서 설명하냐면 책을 그대로 읽지 마세요. 보면서 읽으시겠어요? 책에 틀린 거 엄청 많습니다. 틀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들여오고 혹은 그거를 한글로 쓰더라도 저서로 만들더라도 심리학의 기본은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여오는 번역 과정에 잘못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게 많거든요. 심리학의 책임은 커요. 대한민국의 혼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랑 인연이 됐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점수 따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나 돈 몇 푼 벌겠다 그 자세에서 조금 바꾸셔가지고 심리학을
검사를 좀 제대로 하고 올바른 자. 이 혼란 속에서 나는 그냥 따라가지 않고 정말 정확한 검사가 뭐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게 뭐고 정확한 상담이 뭔지 기여하는 상담을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었죠. 왜 우리가 인지에 목을 매는지, 인지행동 치료가 번성하게 되는지, 왜 RBT가 CBT랑 차이가 있는지, RBT 요 논박은 앨리스가 만든 그 논박을 말하는 거라 그거로 그대로 따라왔으면 된 다음에 요게 그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그 상담 분야의 출발점은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만들면서 인간의 동물성을 주목한 거예요. 저변에 이게 우리가 프로이트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죠. 무의식에 이드가 들어있다. 여기는 에고고. 에고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수포, 전의식이죠. 전의식적 에고죠. 이게 에고 영역인데 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을 다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에고는 어디에 속해요? 거의 무의식에 속하고 이쪽에 조금 속하죠. 거의 슈퍼에고요. 거대한 부분이 뭐라고? 이드라고. 이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그죠? 우리는 동물성이에요. 알 수 없는 조절 안 되는. 이 동물성이 지배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치료한다는 거 뭐예요? 이 동물성을 컨트롤하는. 이 결정론, 무의식,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 역동성. 이 역동성은 뭐예요? 다이나믹. 여기 드러나는 행동과 감정들은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고 여기 어디 막 알 수 없는 곳에 있다. 알았어요? 과거에 여기 뭐 두 사람이 싸웠어. A, B. 여기 기억이 있어. 엄청나게 둘이 상처를 줬어. 근데 이 B가 받은 A의 상처는 여기 행동으로 치면 C에게, D에게 욕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심리학적 용어로 대치라고. 이 안에 C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 B, A한테. 근데 이놈은 A한테 안 가요. 찾을 수도 없고 A는 무서웠던 사람. 못 가요. 분풀이가. 대개 분풀이가 어디로 가요? 알 수 없는 애매한 사람, 약자. 잘 가는 게 누구야? 자식, 아니면 파트너, 약한 파트, 아니면 후배. 그래서 화풀이를 여기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겠죠? 이걸 역동이라고 해요. 역동성이라고. 관계가 인간 맨날 이 짓하고 살아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이트 이론을 너무 허술하게 공부했어요. 아는 척하지. 몇 개 공식적인 그 용어들 안다고 프로이트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프로이트 무지한 공부를 안 하고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마음투자 사업하고 자살 국가 1위고 이혼율 1위고 스트레스 1위고 불행지수 1위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심리학이 뭐 잘못해서 정신분석 그걸 토대로 이제 다른 이론들이 파생이 됐어요. 결정론의 파생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인본주의가 나오고 무의식이다. 아니다. 인지다. 의식적으로 인지 이론 나오고 과거 결정론이냐. 아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또 나오고 역동성이 중요하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 자각해라. 여기 어쩌고저쩌고 동물성. 동물 아니다. 인본주의 여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에 반박하면서 심리학 치료 이론과 심리학 이론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공부할 거 많죠, 여러분들. 그 임상심리사 1급 땄다고 상담심리사 1급 땄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심리학이 완전히 오지라니까. 자, 요거 설명하려고 프로이트 이론 얘기.